추억 때문에 아들 첫 월급으로 받은 선물이라서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이라서 버려야 하는 걸 알면서도 정말 못 버리겠다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 물건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고 사연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요. 손에 잡히는 순간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죠. 그래서 다시 넣게 되고 또 쌓이게 되고 결국 집이 좁아지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 마음을 알기에 이제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수백 가정을 만나면서 느낀 건 물건을 못 버리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구분하지 못할 뿐이죠. 그 구분만 할 수 있다면 정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생활정리 20년 경력의 정리 코치 이정화입니다. 오늘은 특히 60세 넘은 분들이라면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아깝지만 지금 버려야 할 물건들,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지 제가 진짜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물건은 추억이 아니에요.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물건은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돼요. 오늘 하루를 편하게 살 공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는 거죠. 지금 필요 없는 물건에 집을 내주고 내 삶을 내주는 거예요. 특히 시니어 세대 분들은 더 그러세요. 귀한 시절 살아오셨으니까 물건 하나하나가 다 아까우신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물건보다 공간이 귀해요. 넓고 편한 공간에서 숨 쉬며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건강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정리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진작 안 했을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숨통이 트인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뿌듯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될 거예요.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물건을 비워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어서 2장 공감 사연 바로 이어드릴게요. 제가 한 어르신 댁에 정리 컨설팅을 갔을 때였어요. 방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건 문도 제대로 안 열릴 만큼 가득 찬 종이 상자들이었죠. 그 안에는 아이들 소풍 갔던 영수증, 군 복무 시절 받은 편지, 남편이 써준 짧은 메모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자만 20개가 넘었어요. 베란다, 창고, 안방 구석구석 쌓여 있었죠. 먼지 쌓이고 종이색 바래고 어떤 건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하나도 못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전부 소중한 거라고요. 어르신은 말씀하셨어요. 이건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내 인생이에요. 그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눈물도 글썽이셨고요. 저도 그 마음이 너무 깊게 느껴져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한참 후에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사실 나도 알아요. 이거 다 버려야 한다는 거. 근데 손이 안 가요. 한 장 한 장 보다 보면 그때 생각나고 그 사람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정리는 못하고 마음만 복잡해지고. 이젠 나보다 이 집이 먼저 늙은 것 같아요. 조금 가볍고 싶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어르신이 원하는 건 추억을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가볍게 살고 싶은 거였어요. 숨 쉴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에 딱 한 박스씩 가장 손에 안 가는 곳부터 비워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르신이 하나하나 다 보셨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보지도 않고 버리기 시작하셨죠. 아, 이건 뭐였는지도 모르겠네. 이건 왜 모아뒀지? 스스로 웃으시면서 정리하시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방이 보였어요. 2주가 지나니까 창문이 열렸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어르신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 결과 남은 건 어르신이 매일 듣는 라디오 하나, 잘 어울리는 외출복 한 벌, 그리고 고요하고 따뜻한 안방 한 칸이었습니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야 내 집 같아요. 이제야 숨통이 트여요. 가족들도 놀랐대요. 엄마가 달라지셨다고. 밝아지셨다고. 물건이 줄어드니까 사람도 가벼워진 거예요.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지키는 이야기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며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마음만 조금 바꾸면 인생도 공간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버려야 할 구체적인 물건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어서 3장 본론 바로 이어드릴게요.
이 장에서는 특히 시니어 세대가 꼭 비워야 할 물건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깝지만 지금 버려야 오늘이 편해집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더 힘들어져요. 지금이 가장 쉬울 때예요. 먼저 30년 전 받은 선물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받은 사람은 기억하지만 준 사람은 기억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물 주고받은 그 순간의 기쁨은 이미 그때 다 느꼈어요.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그 기쁨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짐이 되죠. 한국 시니어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62%가 선물은 아깝지만 쓸데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들 같은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만난 정혜순 71세님은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준 시계를 여전히 보관 중이었지만 멈춘 지 15년이 넘었더라고요. 고칠 생각도 없고 찰 생각도 없는데 그냥 서랍에 넣어두신 거예요. 감사한 마음은 간직하고 사진으로 기록 후 정리하세요.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앨범에 넣어두면 돼요. 언제든 볼 수 있어요. 물건은 물건일 뿐 기억은 마음속에 남습니다. 사진만 있어도 그때 그 마음은 다 떠올라요. 혹시 이건 못 버려 하고 남겨둔 선물 몇 개나 되시나요? 두 번째로 쓰지 않는 전자기기 이야기해 볼게요. CD 플레이어, 구형 핸드폰, 테이프 레코더. 지금은 듣지도 보지도 않는 물건입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보관하시는데 솔직히 다시 쓸 일 없어요. 기술이 너무 발전했거든요.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되잖아요. 한국환경공단은 방치된 전자기기 중 80%가 고장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켜지지도 않는 걸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김수남 68세님은 오래된 CD기를 고쳐보려다 수리비만 날리고 결국 버리셨어요. 수리비가 새 거 사는 것보다 비싸더래요. CD에 담긴 사진이나 음악은 추려서 스마트폰에 저장하시고 기기는 폐가전 수거 신청하세요. 동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무료로 가져가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물건은 앞으로도 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집 안에 한 번도 안 켜본 기기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입지 않는 옷과 한복이에요. 언젠가 입을까봐 남겨둔 옷은 99% 입지 않습니다. 체형도 변하고 취향도 변하고 유행도 변했어요. 20년 전 옷을 지금 입으면 촌스러워 보여요. 그냥 인정하세요. 안 입는 거예요. 한국의류문화연구에 따르면 옷장 속 의류 중 실제 착용률은 2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7%는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거예요. 박영자 72세님은 20년 된 한복을 버리지 못하다가 옷장만 점점 무거워졌대요. 명절 때 입으려고 남겨뒀는데 정작 명절엔 편한 개량 한복 입으시더라고요. 3년 이상 안 입은 옷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3년 동안 안 입었으면 앞으로도 안 입어요. 기증도 좋은 방법이지만 망설이면 결국 다시 넣게 됩니다. 차라리 과감하게 버리세요. 지금 옷장에 다시 입을 것 같아서 넣어둔 옷 몇 벌이나 되시나요? 네 번째는 수납통, 쇼핑백, 선물 포장지예요. 예쁘지만 쓸데없는 예쁜 쓰레기입니다. 백화점 쇼핑백 예쁘다고 모아두시잖아요. 명절 선물 상자 튼튼하다고 쌓아두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쓰세요? 1년에 한 번도 안 꺼내잖아요. 한 가정당 평균 25개의 쇼핑백과 포장지를 쌓아두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조선의 67세님은 명절 선물 포장지 3년치를 보관 중이셨어요. 다음 명절에 쓰려고요. 근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쓰셨대요. 새로 받은 선물에 또 포장지가 오니까요. 가장 최근 것 1개에서 2개만 남기고 전부 정리하세요.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 남기는 건 버리는 걸 미루는 핑곗거리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안 쓸 거예요. 쇼핑백, 포장지 모아두신 공간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5번째는 맞지 않는 속옷과 양말이에요. 이건 건강 문제예요. 불편한 속옷은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조이는 속옷, 늘어난 양말, 구멍난 내복. 이런 거 입으면 혈액순환 안 돼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순환이 중요한데 말이죠. 대한노인의학회 보고에 따르면 불편한 속옷이 순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숙 69세님은 홈쇼핑 세트 속옷을 그대로 모아만 두고 한 번도 입지 않으셨대요. 사이즈가 안 맞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신 거예요. 결국 새 속옷도 사시고 안 맞는 건 그대로 쌓여 있고. 지금 편하고 자주 입는 것만 3벌에서 4벌만 남기세요. 색깔 예뻐도 안 입으면 보관만 하는 쓰레기입니다. 속옷은 소모품이에요. 1년에 한 번씩은 새 걸로 바꿔야 해요. 속옷 서랍 마지막으로 정리해 본 게 언제인가요?
마지막 6번째는 아이 물건과 옛 추억 상자예요. 자녀에게 의미 있을지 몰라도 정작 자녀는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아이 물건이라 못 버리겠다. 근데 정작 그 아이한테 물어보면 필요 없대요. 짐 된대요. 성인 자녀 10명 중 7명은 부모님 물건 물려받기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고춘희 73세님은 아이 유치원 상장, 생일 초대장까지 다 보관 중이셨어요. 아이 줄 거라고요. 근데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필요 없대요. 자기도 자기 아이 물건 쌓아놓을 데 없대요. 사진으로 남긴 후 상자는 정리하세요. 필요한 건 자녀에게 먼저 의견 물어보기. 물려준다고 좋아할 거라는 착각, 그건 부모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 딱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보내세요. 아이 어릴 적 물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있으신가요? 이제 이런 물건들을 왜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아셨다면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비울 수 있는지 유지하는 습관까지 알려드릴게요.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정리한 공간을 다시 엉키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후회 없는 정리는 한번 비우고 끝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습관들만 익히면 평생 정리 걱정 없어요. 첫 번째로 사진으로 기록하고 보내는 방법이에요. 못 버리는 물건 대부분은 기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추억이 아까운 거죠. 그럼 추억만 남기면 돼요.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세요. 여러 각도에서 찍고 클로즈업도 하고 전체도 찍고.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세요. 이거 기억나? 우리 옛날에 이거 썼었지?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추억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충분해요. 물건은 과감히 버려도 돼요. 기록만 하다가 정리를 미루지 마세요. 찍었으면 바로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진 찍고 보내고 싶은 물건 하나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정리 시작을 작은 공간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공간에서 성취감을 느껴야 정리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처음부터 큰 곳 하려고 하면 지쳐요. 옷장, 냉장고부터 시작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너무 많거든요. 정리해도 끝이 안 보이니까 지치는 거예요. 현관부터 시작하세요. 신발 몇 켤레 정리하고 우산 정리하고 그 다음엔 욕실 가세요. 샴푸, 린스 정리하고 수건 정리하고 그 다음엔 화장대, 서랍 한 칸,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 끝낼 때마다 뿌듯해요. 그 뿌듯함이 쌓여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작은 공간 떠오르셨나요? 세 번째는 하루 10분 자기 전 정리 루틴 만들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저녁에 방이 정리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상태로 자면 숙면할 수 있어요. 하루에 너무 많이 하려다 지치지 마세요. 딱 10분만 하는 거예요. 잠들기 전 방을 한 바퀴 돌며 한 개씩 비워내세요. 오늘 쓴 컵 설거지하고 옷 제자리에 넣고 책상 위 정리하고 10분이면 충분해요. 매일 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안 하면 불편해져요. 오늘 밤 10분 정리할 물건 하나 떠오르셨나요? 네 번째는 쇼핑 줄이기예요. 쇼핑 줄이기가 곧 물건 정리의 시작입니다. 자주 정리해도 자주 사면 끝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많으면 계속 쌓여요. 세일 10일에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사세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있으면 안 산다는 원칙 세우세요. 샴푸 있는데 샴푸 사지 마세요. 양말 있는데 양말 세트 사지 마세요. 있는 거 다 쓰고 나서 사는 거예요. 그럼 물건이 안 쌓여요. 요즘 안 쓰고 쌓아둔 새 제품 얼마나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로봇 청소기가 다닐 수 있는 집 만들기예요. 이거 진짜 좋은 기준이에요. 바닥에 쌓인 물건은 정리 기준의 지표입니다. 로봇 청소기가 다닐 수 있으면 정리가 잘 된 거예요. 로봇 청소기도 피하는 방은 경고 신호입니다. 바닥 통로 비우세요. 물건은 모두 올리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바닥에 물건 안 두기. 이것만 지켜도 집이 넓어 보여요. 청소하기도 쉽고요. 집 안에 로봇 청소기가 못 가는 방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어차피 안 쓸 것 한 박스 따로 두기예요. 바로 못 버리겠다면 유예 박스를 활용하세요. 고민되는 물건 있잖아요. 버리긴 아까운데 쓸 것 같지도 않은 거. 그런 거 박스에 담으세요. 그리고 날짜 쓰세요. 오늘 날짜.
3개월 뒤에 다시 보세요. 그동안 한 번이라도 꺼냈나요? 안 꺼냈으면 바로 정리하는 거예요. 1년 이상 꺼내지 않았다면 바로 정리하세요. 필요했으면 진작 꺼냈어요. 지금 박스 하나 준비해 보실 수 있나요? 7번째는 선반 높이와 공간 맞춤 조절이에요. 공간이 불편하면 아무리 정리해도 다시 엉킵니다. 기성 선반 높이 그대로 쓰지 마세요. 내 키에 맞춰야 해요. 내가 자주 쓰는 물건 위치에 맞춰야 해요.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 아래에 두세요. 손 뻗으면 바로 닿는 곳. 가끔 쓰는 건 윗칸에 배치하세요. 1년에 한두 번 쓰는 거 위에 올려놓고 자주 쓰는 건 가운데 두세요. 무거운 건 아래, 가벼운 건 위. 이게 기본이에요. 지금 선반 하나 조정해 보면 어떠세요? 마지막 8번째는 라벨링을 크게 가족도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정리는 가족 모두가 알 수 있어야 유지됩니다. 나만 알면 소용없어요. 가족이 못 찾으면 계속 물어보고 또 어질러지고. 작고 예쁜 라벨보다 크게 읽히는 게 중요해요. 1년에 1번에서 2번 쓰는 물건은 박스에 크게 적으세요. 매직으로 크게. 멀리서도 보이게. 명절 그릇, 계절 옷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가족이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정리되어 있나요? 이런 습관만 잘 들이면 정리도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분 좋은 생활 루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서 실천까지 도와드릴 제안 하나 드릴게요. 5장 마무리 바로 이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정리는 예쁜 수납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미련 없이 비워내는 것입니다. 수납 용기 사고 예쁘게 담는 게 정리가 아니에요. 비우는 게 정리예요. 필요 없는 걸 보내는 게 정리예요.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짐이 됩니다. 처음엔 소중하고 귀하고 의미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냥 공간 차지하는 짐이 돼요. 그 짐을 내가 짊어지든 자녀가 짊어지든 언젠가는 누군가가 떠안아야 해요. 지금 안 버리면 나중에 자식이 버려요. 그것도 힘들게.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좁아집니다. 물건에 치여 살게 돼요. 움직일 공간도 없고 숨 쉴 공간도 없어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어질러진 공간에서는 마음도 어지러워져요.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고 의욕도 없어져요. 가족과의 갈등도 잦아집니다. 물건 때문에 싸우게 돼요. 이거 왜 안 버려? 이거 언제까지 둘 거야? 자식들이 잔소리하죠. 그럼 서운하고 속상하고 관계도 나빠져요. 물건 하나 때문에 가족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해보세요.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고 하루 10분씩 실천하며 지금 쓰지 않는 물건은 사진으로 기록하고 비워내기. 이것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정리는 의무가 아니라 나를 더 편하게 해주는 선물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깔끔한 방 보면 기분 좋아요. 물건 찾을 때 바로 찾으니까 시간도 절약돼요.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쉬워요. 삶이 편해지는 거예요.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도 넓어져요. 여유가 생겨요. 친구 초대할 수도 있고 손주 올 때도 부담 없어요. 가족들도 좋아해요. 엄마 집 깔끔하다고 아빠 달라지셨다고 칭찬해요. 그 칭찬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건강도 좋아져요. 깔끔한 환경에서 살면 스트레스가 줄어요. 스트레스 줄면 면역력 올라가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수 있어요. 넘어질 위험도 없고 먼지도 없고 쾌적해요. 정리 하나로 건강까지 챙기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에요. 있는 걸 몰라서 또 사는 일이 없어져요. 뭐가 있는지 아니까 필요한 것만 사게 돼요. 충동 구매도 줄어요. 집이 깔끔하니까 새 거 사고 싶은 마음도 줄어들거든요. 돈도 모이고 공간도 넓고 일석이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어요. 지금 손에 잡히는 물건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작은 수건 한 장, 오래된 핸드폰, 맞지 않는 양말 한 켤레. 뭐든 좋아요. 딱 하나만 버려보세요. 그 한 번의 실천이 여러분의 공간을, 일상을,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엔 아까울 거예요. 버리기 싫을 거예요. 근데 버리고 나면 시원해요. 후련해요. 왜 진작 안 버렸나 싶어요. 그 느낌 한번 받으면 계속하고 싶어져요. 하나 버리고 또 하나 버리고. 그렇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돼요.
하루에 하나씩만 버려도 1년이면 365개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서두르지 말고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자기 속도대로 하세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물건을 버리면 생각까지 가벼워지는 이유, 정리와 뇌과학의 관계까지 함께 다뤄볼게요. 정리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정리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가장 비우고 싶은 물건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시작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저도 20년간 봐왔어요. 정리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